네. 그러면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좀 듣다 보니까 역시 제일 큰 문제가 제도이고, 그리고 뭐 한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관심하게 있다가 결국 나중에 다 당하면서 사후 약방문의 형식으로 되고,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특위 선생님들이 고생하는데도 또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뭐 범죄라고 하신 말씀까지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제가 먼저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의료 현안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한의사들을 뭐 욕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밥그릇이 아니라 이제 국민 건강의 문제, 그게 의사로서의 이제 윤리적인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직업적인 사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가 역시 닥친 의료 현안, 저희가 하는 의료 행위들이 환자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가 되는데, 그런 걸 막는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면 한의사들을 그냥 방임하는 것이 범죄처럼 여겨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아까 드리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최근에 있는 현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안은 이겁니다. 7월 2일에 회장님이 단식을 시작하셨고 최근에 끝내셨죠. 이때 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케어 정책 전면 변경, 진료 효과의 정상화 및 진찰률 30% 인상, 한의사 문제가 있고요. 의료 전달 체계, 의료 분쟁 특례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이렇게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셨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에서 10월쯤 회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셨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 대정부 요구사항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케어 발표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017년 7월입니다. 이게 정부 보도자료인데요. 결국은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를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MRI 초음파 급여와 예비급여를 넣고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 및 상급병진료, 간호간병 송합 서비스를 하겠다.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포괄습과제를 도입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공사보험 연계 법안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주된 문케어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의사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나? 최대지 집행부는 그 당선 이후에 취임하는 때는 7월 14일에는 시도회장단 간담회를 하셨고, 당시에 4월 27일에 집단 휴진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일단 유보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협상을 일단 해보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4월 1일에 시작했던 상고 초음파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처분 소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는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토론회가 더케이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에 취임을 하시고 5월 11일에 던유건강보험을 복지부장관 차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던유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최재익 회장님이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1인 철야식을 하셨고요. 5월 20일에는 5만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대학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제1차 의정협의체가 있었고요. 또 5월 30일에는 MRI 급여화에 대한 졸속 강행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되었습니다. 6월 11일에 다시 광역시도회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그래도 2차 의정협의는 진행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졌었고, 그래서 6월 14일에 의정협의체 2차가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상급병실급여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상과 투쟁의 전략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6월 22일부터는 매일간 MRI 간담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의원 내에서 건보 적용 검토회의가 7월까지 쭉 열립니다. 또 이 사이에 6월 29일에는 정부의 MRI 급여와 일반
일반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약간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7월 5일에는 의정협의체에서 갑자기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MRI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간담회를 하고 적용회의를 하고 또 의정협의체에서 MRI에 대해서 협상을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8월 14일에는 이러다 다시 문케어 정책 변경을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때 이제 의정수 구성이 처음으로 선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다시 MRI에 대해서는 검토회의를 하고요. 또 간담회도 하고 또 같은 날 또 9월 말까지 문케어에 대해서 정책 변경을 하지 않으면 모종이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9월까지는 또 열심히 MRI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요. 그래서 9월 13일에서는 5차 의정협의체에서 MRI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같은 날 건정심에서 MRI가 의결이 돼서 아시다시피 MRI가 지금 급여가 됐습니다. MRI가 암결이 의견이 되고 9월 19일에는 이제 심사체계 개편에 항의하면서 또 저희 보험회사가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심사체계 개편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그래서 9월 27일에는 회장님이 직접 의정대와에 가셔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정단이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또 다시 이제 합의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심사체계 개편에 역시 반대를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22일에서는 집행부 임원과 정부부처 심평원들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사체계 개편 관련한 내부 계획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진찰률 30% 이상 처방률 신설 효과 정상화를 의정협의체에서 요구를 하셨고 11월 2일부터는 심사체계 개편협의체 회의가 내부에서 열심히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동료 심사평가제도 부정적 용어 변경 또 경영심사에 대한 부정적 용어가 많아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경영심사는 내용은 그대로인 채 이름이 분석심사로 바뀌어서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1월 내내 이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내부 논의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요. 이 사이에 11월 11일에 성남 3인 의사 등록 구속 사태로 돌기대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또 11월 29일에는 의정협상단에서 이제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급여와 관련 간담회가 시작이 되고 12월까지 쭉 그런 간담회들이 쭉 열립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심사체계 개편 회의에서 이제 요청이 이제 거부가 됐다고 이제 성명서가 나오고요. 같은 날에는 또 하복부 초음파는 협의체에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월 27일에는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이 건정심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12월 28일에 의협에서는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전면 벽지화를 요구를 했고, 당시에 11월 31일까지 진찰률 30% 이상 처방률 부과를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종의 대책을 하겠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다음 날에는 또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더니 1월 28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속과 정상은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2월 1일에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공보자료가 됐고, 또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공문에서 속과 정상화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 정부와 이제 정책 대화를 더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결과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문케어는 쭉 잘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가 사후관리를 해서 심사체계 개편을 이뤄낼 것이고 그 결과로 급여비에 현재 1% 삭감을 하는 걸 3%까지 올리겠다라고 정부는 공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에 전략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추진계획으로 또 역시 심사제도 개선 방향, 경영심사를 우리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역할을 연구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27일 저희 중앙대의원에 보고됐던 의협의 회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문케어 관련해서 중간 대응 결과 복지부가 전면급여화를 하려던 것을 대폭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변경을 이뤄냈고 급여화 우선순위를 필수 의료용 단계적 시행으로 접근 방향을 선회시켰다. MRI 협상에서 기준의 비급여를 중지시켰고 그리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협을 배제하는 것도 저지를 했다. 그리고 예비급여를 반대를 해서 복지부의 강행 기조를 변화시켰고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 개선도 합의를 했다라고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 4월 27일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번째 대정부 요구사항은 갑자기 건강보험 부정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경기도의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일 처음에 5월 11일에 회장님께서 복지부에 발표를 하셨던 권유영롱보험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고 이제까지 대응 결과가 저희는 이 의협에서 발표했듯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의협에서는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다시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비급여의 급여뿐만이 아니라 그럼 침대차의 개편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수가의 정상화면 진찰 30% 인상이 요구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25일에 의정협의체에서 처음으로 의협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11월 11일 성남상민 사태, 구속 사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저희 회원들이 모이는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당시 회장님은 이렇게 의료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퍼포먼스도 하셨고 그때 그 의사 대표자회에서 파업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SNS에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관련 사항을 그 금주 중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를 하셨었고요. 인철료 정상화도 11월 말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12월 3일에도 제1차 전국 동시 일제 휴진 시기를 생각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철료 인상화를 수가 정상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제도 등 제도 개선과 수가 인상이 병행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2월 1일 공문에서도 진찰료 30% 인상과 처벌용료 신설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진료행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대신 교육상담 사업 심층 진찰,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 다른 것으로 벌충을 해주겠다라고 복지부가 공문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하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2월 13일 국회 조창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 1호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치의 제도는 아니고 다른 주치의 제도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믿고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그 1차 1호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도 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찰료 인상하는 거부가 됐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일 2년 연속 수가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장님은 바로 미국으로 면허제도 관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가가 결렬된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찰료 이 수가가 그럼 수가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이게 그럼 예상을 하지 못했냐? 진찰료 지난 1월 28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가 정상을 거부한 것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수가 이상률 2019년부터 2.37% 적용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건정심의까지 발표를 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가 협상 결과를 보면 그거보다 오히려 더 못한 수치가 제시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6월 28일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회장님은 그 전날까지
그리고 3.5%까지는 받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셔서 저희 앞에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가 국고지원금 즉각지입인데 이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국가 인상 2.47%를 적용하는 건보종합계획에서 이미 보험료율은 3.49%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고, 그 옆에서 부상의료 공동본부가 보험료 인상 저 정도의 보험료 인상도 거부한다 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저희 회장님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삭발을 하고 있고, 제 부회장님은 옆에서 이런 티켓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국고지원금 직접 투입. 정부는 이거를 반대하면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 등으로 벌충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두 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의협에서의 투쟁의 방향이 어떤 것일지 저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얘기는 얘기를 드리면요. 최호경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최대집 회장이 직접 이런 걸 수정하라고 제안을 했다. 기존 면허에 대해서 면허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했다가 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면허 통합 방안을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 이건 이제 정부의 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저희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그리고 시다의사회장단 회의에서까지는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다가 추후에 공개를 하고 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오후 6시에 서울역광장에서 안동 산부인과 선생님 구속사태 항의하는 벌기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의협의사 한 분이 탄원서를 중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상임이사회에서도 한 분이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협회장 단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탄원서를 중단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까지 의협에서 이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이라는 요구가 이야기는 좋지만 과연 그분들이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6가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회원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근데 우리 의사협회는 이미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응답하신 분은 2만 명이 넘으시고요. 약 91%가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63%가 전면적 반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었고, 75%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95.7%가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투쟁에 참여하겠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런 2만 명이 이미 전면적인 투쟁을 요구하시고 파업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9월에서 10월쯤 얘기되는 여론조사에는 몇 분이나 이제 응답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과연 이런 말을 저희가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될지 저희가 그냥 의문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서 5월 26일에 방문진료 관련 표현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얘기하는 수가 정상화를 거부하면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방문진료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당시에 SNS에서 돌아다니던 글입니다. 당시 주무이사의 입장이라는 글로 조금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들어가서 그리고 환자를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딱히 여러 가지 진료 요청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는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방문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그래야 이게 자유경쟁이 되고 그게 우리의 먹거리다라고 했고, 아직까지는 추진에는 한다고 하지 않았다. 방문 진료에는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케어에만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커뮤니티 케어를 좀 보면요. 커뮤니티 케어는 지난 1월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집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료 분야는 방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제 두 가지가 메인 컴포넌트입니다.
쳐놓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의사에서는 일단 방문진료를 했을 때 저희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가 된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임태영 교수님 한번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갔고요. 최근에 또 사회에서는 여성 가스 검침원이 갔는데 성추행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반 이상이 여자 선생님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안전이 과연 방문진료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를 했었고 성남의사 살인 구속사 때뿐만이 아니라 공침시술로 여기서 한의원에서 공침시술로 아나필락시스가 나는 경우에 옆에 있는 가정학과 선생님이 CPR 하러 가주셨다가 CPR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소송에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방문진료를 갖다가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저희가 소송에서 안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있고요. 경기도의사회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인데 촉탁이 선생님이 요양원에서 환자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을 했는데 처방전을 수령한 사람이 요양원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임장에는 요양원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그 처방전이 나갔다고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환수 처분을 받고 현재 환경조사 그 행정 재판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문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처방전이나 여러 가지 그 청구 문제에서 추후에 이렇게 편의조사 등에 악용될 사례는 과연 없을 것인가라고 우려하지 않을까 했고요. 또한 당시에 나왔던 지역사회 방문진료 국가사업 실온사회 계획안이라는 걸 보면 방문진료의 서비스 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비급여가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방문진료의 정당한 사유는 내 앞에서 환자가 난동을 치는 경우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수가는 뭐 최근에 10만 원 얘기가 나오지만 하루에 최대 3명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제공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담당 공무원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는 정부에서도 현재 커뮤니티 케어의 주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의사뿐만이 아니라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들어가고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심지어 체육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방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시행규칙을 반대하는 유일한 단체는 간호사 협회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여기 들어오면 간호사의 면허권을 침범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상임위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방문진료를 반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8일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경기도의 모 의사인데요. 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방문진료 사업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주도로 시행하는 원칙을 세웠으니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원격진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진료 원칙에 훼손되는 문제이고 이미 3월 9일에서 10일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단 모임에서도 사업의 불참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상임위사에서 반대 의견했었다라고 회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5월 20일에 의학 홍정호 이사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에 전격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중에 방문진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협이 저희의 상해단체인데 의협의 행보와 저희의 의견 사항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회원분들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회무도 저희가 맞다고 우리가 오르는 건 많지가 않아서 그럼 회원분들의 뜻에 따른 회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진료 관련해서 전체위원회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3,777명의 회원들이 답을 하셨고요. 83%가 의료계가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를 해야 되고 의사협회 안에서 이거를 적극 반대를 해야 되며 의협이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 찬성 입장을 결정한 것도 잘못됐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대를 목표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의협에서는 저희가 저런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이런 공문을 보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설명에 워크숍을 한다라고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제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얘기하는 70% 거부량을 이루고 그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현재 5월 1일 확정 발표가 되고 건정심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문제가 많아서 의정부에서도 5월 3일에 제일 처음 발표를 하면 투쟁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건보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했던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료 부분을 보시면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방문 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주된 의료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장률을 70%로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률은 1%에서 4% 3배로 현재보다 삭감률을 3배로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효과도 역시 여기 나온 대로 제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커뮤니티 케어가 극히 일부 방문 진료가 그리고 이게 의료인 안전, 수가, 문재인 케어, 다른 규제와 별개의 것으로 그냥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 건강보험조합계획은 반대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는 찬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저희의 미래의 먹거리여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주장하는 적정 수가는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월 9일에 이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전주시에서는 방문 진료를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최근에 전주시 시청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논의 과정에서 의협중앙회에서 나와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6월 9일에서는 워크숍을 하고 나니 6월 11일에 건보공단에서는 또 뜬금없이 이런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ICT 방문 간호 시스템, 방문 간호사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방문 간호사가 협진 이사에게 협진을 요청하면 화상 연결로 해서 협진을 하게 하겠다. 저희가 이제까지 반대했던 원격 의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원격 의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복지부의 임광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원격 의료와 무관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역시 그냥 믿고 현재까지 방문 진료 수가를 논의 중에 있고 8월 중에 수가가 확정될 것이다 라고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이게 3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업무계획 자료입니다. 3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방문 진료 수가 제공을 위한 보험 사업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6월에 아까 말씀드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전담 공무원을 신규 확충하겠다. 그리고 의료인 의료진과 스마트 협진 의사 방문 간호사가 모형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아까 ICT 방문 간호 서비스에서 얘기했던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보건복지가 몰랐다는 말을 저희가 그냥 믿고 그냥 들어가서 수가를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격 의료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방문 간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 간호기관이 환자와 계약을 하고 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해서 비용을 받겠다. 단독 간호사 대원 조항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방문 진료 이후로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협에서는 저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케어에서 들어가서 방문 진료를 재택조치로까지 확대해야겠다라고 저희 의협 자문위원께서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 덕에 10월부터는 수가 10만원에 왕진을 나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중앙이 보도가 됐었고 10월에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그래 그러면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방문 약사 등을 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거리 수가 정상화를 떠나서 이대로 그냥 저희가 가만히 지켜봐도 될 것인가 회원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는 수가의 문제가 제 면허권은 괜찮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반대를 하자고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할 거고요. 부회장님은 이런 걸 하셨었고 또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는 의료를 위하는 김용희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의협에 계십니다. 지금은 탄식을 중단하고 이 조직화를 총력전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이외에 어제 나온 거는 의사 간호사간 업무 범위 규정 작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대장 위 자궁 비인도 검치 채취,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장에서 검치 채취를 하려면 내시경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간호사들이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수술에서는 스크럽이 아니라 퍼스트 앤 세컨 어시스트도 하고, 리트랙션하고 수척, 타이, 커팅, 마취를 해서 인투베이션하고 익스투베이션, 전신 마취, 파이널, 마취제 투여, 마취계로시 작성, 중환자에서는 벤틸레이터, 드레싱, 카테터 관리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간호사들에게 줄 수 있을지 합법화를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게 현재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식품사에 대해서도 어제 의협 최고위 과정에서 분석심사에 대해서 심평원에 있는 이영하 비실장을 그리고 강의를 듣고 불신 우려 기대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8월 2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대정부 사항은 이런데, 과연 이런 것들만 요구가 되면 나머지 방문진료, 심사체의 개편, 만성질환관리제 등 다 받아들이고 이래도 될 것인가? 아까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아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이런 제도들이 유지됐을 때 앞으로의 우리의 진료 환경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의사들의 진료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 저희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그 또한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쟁 파업 단결 다 좋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저희가 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얻어야 될지. 최소한 저희가 모이고 파업을 하는 게 이런 사람을 장관을 만들고 미래 의사들이 방문진료, 방진 폭행 다지면서 대형병원의 수술은 간호사 PA들이 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개업을 해서 개업해서 환자를 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투쟁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사에서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원들의 공감이 없는 회의를 하고, 내가 잘못된 회무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인적 배신을 하시고, 특히 저희 경기도의사회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중단 의지를 밝혀주셔라.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런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희는 회원들의 뜻을 믿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